안녕하세요. 발표를 하게 된 한국 마더세이프 전문 상담센터 유튜브 채널 임산부TV 진행을 맡고 있는 서영아 연구원입니다. 뜻깊은 자리에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세션 3 Issues in 마더세이프 센터 임산부TV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더세이프 상담센터 번호는 1588-7309번입니다. 임산부TV에 발표할 내용을 6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계획임신, 임신부, 모유수유,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용한 정보, 장애인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획임신. 예비 임신 부부가 안고 있는 장래의 아기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평가하고 계산함으로써 보다 여유로운 웰빙 임신과 건강한 아기의 출산을 위한 계획 임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임신을 계획하시는 모든 예비 임신 부부, 최근 임신 반응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온 예비 임신, 부부 정상 결혼 생활 1년 후에도 임신이 안 된 경우, 최근 자연유산을 한 경우 등 예비 임신 부부님들을 위한 자료를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계획 임신편에서는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김영아 교수님께서 계획 임신의 모든 것, 난소 나이에 관한 주제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35세부터 45세까지 고령 임신을 계획하시고 있으신 분들을 위한 책도 내셨는데요. 늦은 나이에 임신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과 늦은 나이에 임신하면 나쁜 점만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임신 능력이 나이와 상관이 있는지, 난소 나이와 실제 나이가 다른지, 남편도 임신 능력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영상을 찍으면서 난소 나이를 알기 위해서는 혈액 채취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요. 일명 임신의 달인 맥동 선생님이신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김일동 선생님께서는 결국 맛없는 게 몸에 좋다라는 명쾌한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식단에서도 어느 정도 먹어야 하는지 애매모호하지 않고 계량으로 말씀해 주셔서 들으시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사이다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임산부를 위한 식단과 체중관리법 1, 2편을 해주시고 임산부 유해물질 피하는 법과 임신을 위한 준비 기간과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하는데 함께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임신부에 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중 유해물질 노출 후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인지에 의한 인공임신 중절을 예방하는 Save the Baby 임신부들에게 유해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임신부 및 수유부의 약물, 화학물질, 방사선, 알코올, 풍진 등 태아 유해 물질에 대한 온 오프라인 상담 및 안전한 약물 사용 정보 제공을 통해 불필요한 인공 임신 중절 방지를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출산을 하여도 아름다울 미는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 합니다. 실제로 보톡스, 염색, 파마 등이 상담 문의가 많았고 영상 중에서도 염색 파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아기도 행복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기분 전환을 위해 아주 조금의 변신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임산부 구충제 먹어도 되나요? 임신 중에 구충제를 먹어도 안전한지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찍을 때 영화 기생충을 패러디하여 남의 집 앞 대문에서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목욕탕, 찜질방, 입덧약, 그리고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임신을 하고 난 후 먹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임신을 하고 난 후 카페인과 함께 알코올도 자주 상담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무알코올 맥주에도 알코올이 있다는 것에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임신을 했을 때 저도 시원한 맥주 생각이 날 때 한 캔씩 했었는데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두통이 자주 오는 느낌도 있는데요. 이렇게 두통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저 같은 경우에는 약을 안 먹고 끝까지 버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이럴 때 타이레놀을 먹어도 되는지에 대해 영상을 만들었고요. 이소트레티노인, 여드름 약에 대한 기형 발생에 대해서도 이슈가 되어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많이 궁금해하시는 비염, 다이어트의 약물에 대해서도 많은 상담이 이루어져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해소해드리고자 기획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말기에는 어떤 준비를 하고 건강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도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임신을 했을 때 잠을 못 이룬 적이 많았습니다. 이 수면 장애 때문에 잠 못 드시는 임신부님들을 위한 수면 장애 극복 방법, 임신 초기, 중기, 그리고 실제 상담 사례를 소개해 주신 상담사 선생님을 모시고 에피소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또한 많이 문의하시는 감기약, 두드러기에 관한 정보도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 발생할 수 있는 기형 유발 물질, 그리고 저희 임산부 TV만의 유니크한 주제인 항암자의 MTX, 대상포진, 풍진, 탈모, 스테로이드 주사에 관한 주제를 설정하여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외출이 힘들어지신 임신부님들을 위해 찾아가는 임산부 TV에서는 스트레칭, 출산 전후 운동에 관해 전문가를 모시고 집에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전문 트레이너분과 제가 직접 동작들을 따라하고 배워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세차 증후군, 유해 물질에 대해 제작하였습니다. 비형 간염도 문의가 많은 사례라서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과장님과 함께 이 궁금증을 풀어보았습니다. 그러면 많이 보신 영상은 어떤 것일까요? 그래프를 보시면 염색 파마를 많이 보셨습니다. 이때 제가 염색 파마를 현실성 있게 보여드리고자 실제 미용실에서 파마하는 영상도 찍기도 했는데요. 잠깐 창피하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알려드린 것으로 부끄러움은 잠시 넣어두었습니다. 임산부님들에게 유쾌하게 보실 수 있도록 많은 소품들을 사용했는데요. 이런 숨은 노력들도 하나하나씩 찾아보시는 것도 지루하지 않는 시간이 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인데놀 알프람 영상은 코로나19 이후 코로나 블루 때문인지 조회수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임산부 약물정보센터는 2020 아이가 행복입니다. 임산부 건강지원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10년 동안 인공임신 중절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상담 건수가 10만 건 이상 누적되면서 공로가 인정되어 영광의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안전한 출산 및 양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후원자님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임산부 약물정보센터는 지정 기부금 단체로서 세금 공제 혜택도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정성이 담긴 후원금은 건강한 출산을 기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산부 TV는 2019년 9월에 첫 영상을 올렸고요. 2020년 10월 말까지 총 6만 회, 구독자 수 400명, 같이 영상을 함께 해주신 6분의 전문의 및 연구원, 또한 출산 전후 운동까지 제작하였고, 특히나 영상을 기획 제작하는 전문 인력 없이 연구원들이 기획하고 진행하고 편집했는데요. 영상을 편집하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빌리지 베이비라는 업체와 MOU를 맺어 편집 비용을 많이 줄이기도 하였고, 좋은 품질의 영상을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임산부 TV는 매주 월요일 오전 7시에 영상을 업로드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로 해요. 이번에 발표할 내용은 모유 수유입니다. 모유를 먹는 아기가 우유를 먹는 아기에 비교해서 위장관 질환이나 요로 감염증 등의 질환 발생 및 영아 돌연사가 적으며 소아의 아토피성 질환과 당뇨병의 발생률도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유를 먹는 아기들이 정서적으로 더 안정되어 있고 지능 지수도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수유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 때문에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다고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을 가진 수유부라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모유 수유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임산부 TV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기획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유 수유 중에도 다이어트 약은 안전한지, 분만 후 다이어트 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사후 피임약 복용 후에 모유 수유가 가능한지, 복용했다면 언제 수유를 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모유 수유 중 알코올을 먹으면 아기에게 전달되는지, 마신 후에 수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겨내기 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유행하면서 우리들 모두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뱃속에 아기를 가지고 있는 임신부나 출산 후 모유 수유하고 있는 엄마들은 더욱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엄마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금쪽 같은데 아기에게 전염시키지는 않을까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임신부나 모유 수유와 관련해서 속 시원한 정보가 없습니다. 이렇게 속 시원한 정보가 없는 이유는 그만큼 국제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혹시 정기 검진은 못 가는 건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편은 총 4편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된 임산부의 대처 방법, 출산 전까지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고, 분만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고, 출산 후에 꼭 지켜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작하였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모유 수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산모의 모유 수유가 위험하진 않은지, 무증상자의 모유 수유가 위험하지 않은지, 치료 중인 산모의 모유 수유가 아기에게 위험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의 임신부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협 상황에서 임신부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고, 임신 중 감염 예방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기검진 때문에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꼭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또한 실제 저희 1588-7309의 상담 사례로 임신 중 코로나19 감염과 면역 기능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와 에이즈가 닮았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라고 문의도 들어왔었습니다. 코로나 치료 때 에이즈 약도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산모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요. 코로나 감염되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지, 임신 중에 코로나에 감염되면 태아도 면역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문제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문의가 많았습니다. 5번째, 유용한 정보편입니다. 유용한 정보편에서는 생후 1년 사이 일어날 수 있는 발달 지연 및 발달 치료에 대해 서울대 보라매병원 재활의학과 정세희 교수님과 임신부 모유 수유부의 코로나19 바이러스 Q&A 책자 소개 및 독감 예방 접종편, 신경정신과 약인 알프람, 인데놀 및 실제적으로 또 약물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발달 지원은 서울시 보라매병원 정세희 교수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발달 지연은 무엇이고, 영유아 발달 검사가 발달 지연을 확인하는 것인지, 언제 발달 지연을 의심하고 배변도 운동 발달에 속하는지, 그리고 발달 지연이 확인되면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이런 발달 치료들이 아이의 발달을 충분히 좋아지게 하는지에 대한 궁금사항들을 또 알아보았습니다. 발달 지원과 발달 치료는 많은 관심과 사랑이 있었던 영상이었습니다. 다음은 임신부 모유 수유를 위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Q&A 자료를 정리한 소개 책자를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소책자 내용은 전국 보건소에서 많은 관심을 주셔서 저희들이 다 보내드릴 수 없어서 저희 마더세이프 홈페이지에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해놓았으니 여러분들도 이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 마더세이프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독감 예방 접종편도 산모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었는데요. 임신 중 독감 백신 위험하지 않을까? 임신 중 독감 예방 접종의 안전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경정신과약 알프람 인데놀, 임신하면 진짜 약을 끊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사항이 많았고 실제적으로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임신 중에 알프람과 인데놀 먹어야 되는지, 출산 후에 모유 수유 중에도 계속 약을 먹어도 되는지, 배우자가 또 약을 먹고 있다면 임신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타이레놀의 ADHD 위험성의 이 견해와 연관성, 그리고 현재 의견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약물 상담 진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담을 해주신 분께 양해를 구하고 일부에서는 임신부 복용 약물 상담 내용을 정보를 찍었고요. 2부에서는 영상에서는 생활용품에 대한 상담 내용과 임신 초기 검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실제 사례들을 찍어 보았습니다. 실제로 알프람 인데놀 영상을 보시고 댓글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임신 준비 중인데 발표 불안으로 인데놀을 한 달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복용해야 할 것 같은데 괜찮으신지와 알프람을 복용하지 않다가 임신 1주 차에 알프람을 복용하면 유산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요.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내용이었는데 도움이 되신 분이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겨주셨습니다. 6번째, 장애인 여성의 임신과 출산편입니다. 장애인 여성 임신과 출산 및 센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여성의 출산 준비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을 찍어 보았는데요.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저도 장애인 여성 임신과 출산에 관한 자료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자료가 너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장애인 여성 출산 현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산부인과로 병원으로 가야 할지, 임신했을 때 고려해야 하는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임신과 출산에 대해 도움이 되는 40주의 우주라는 책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서는 이아람 선생님께서 같이 영상을 제작해 주셨는데요. 여성 장애인을 위한 모성보건사업은 무엇이 있고 서울 남부센터에서 주관하는 지원사업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지원사업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홈 헬퍼 서비스 지원사업, 두 번째 서울 아기건강 첫걸음 지원사업, 세 번째 출산 비용 지원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장애인 여성분께서 저희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댓글 내용을 보시면 두 팔과 두 다리를 사고로 모두 잃은 25살 예비 신부이셨습니다. 멋진 엄마가 되고 싶은 꿈이 있으시다라고 써주셨는데요. 이 팔다리 없는 임산부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궁금하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주제별로 저희가 제작 횟수들을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았습니다. 계획 임신, 임신부, 모유 수유, 코로나19, 유용한 정보, 장애인 여성 임신과 출산편을 저희가 영상을 제작했고요. 그 중에서 임신부 약물 상담에 관한 궁금증들을 많이 있어서 영상을 더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임산부 TV 영상을 보시고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간추려 보았습니다. 지금 임신 준비 중이신데 다이어트 보조제 약을 먹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너무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시고 유쾌하셨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는요. 임신부님들께서 서로서로 걱정하시는 댓글을 올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앞으로 임산부 TV에서는 계획 임신, 임신부, 모유수유부, 그 밖의 유용한 정보로 시청자분들께 정보를 제공하려 합니다.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생리컵에 관한 영상은 이미 촬영을 마쳤고 조영제 및 비타민D, 겨울철 전기장판, 명작 태교, 남성의 불임 등을 기획 제작하려고 하고 있으며 태아에게 기형을 유발하는 약물, 음주, 흡연 등의 유해물질 및 임신부의 질환에 관한 안전한 정보 제공, 연구, 교육 및 홍보를 하며 우리나라를 넘어선 전 세계적으로 모든 임신부들이 유해물질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임산부 TV를 통해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언제든 출연해 주셔도 된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아기사랑입니다. 한국마더세이프 전문상담센터 번호는요. 1588-7309번입니다. 지금까지 임산부 TV에 대해서 말씀드린 발표자 서영아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